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저번 주에 이제 우리 리액션 포인트 결과 가져올 수 있게끔 틀은 만들어 놨는데 이 틀에다가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쿼리는 이번 주 수업이 시작되면 알려드리기로 했었죠. 그래서 서브 쿼리 제외하고 그냥 다중 조인하는 버전과 with AS라고 하는 그 가상 테이블을 뷰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인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리스트에다가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 get articles라고 하는 해당 쿼리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로 좀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복잡한 쿼리 작업을 할 때는 사실 이 안에서 작업을 하고 여기서 문제가 없는 걸 테스트를 한 다음에 코드로 옮기는 게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동적 SQL 사용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어차피 이 SQL YOG에서는 실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얘네들은 없어도 실행되는데 문제가 없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는 좀 제거를 해놓고 그리고 이 리밋 같은 경우도 페이징 기능 때문에 처리가 된 거지 사실 지금 현재로서 쿼리 자체로서는 피해가 없는 거니까 일단 제거를 좀 해놓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드 아이디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공지사항 기준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일단은 자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초기화를 한 상태라 글이 3개밖에 없고요. 2로 하는 게 낫겠다. 2개짜리 보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해당 게시글에 대한 리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준비는 마무리가 됐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추천이라고 하는 결과를 하나 더 가져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추천의 결과는 우리가 뭘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좋아요, 싫어요의 합으로 보여주기로 했죠. 리스트에서는. 디테일에서야 뭐 좋아요 따로 싫어요 따로 카운트를 한다고 쳐도 우리가 실제로 리스트에서만큼은 그냥 합계를 사용해서 보여주기로 했었으니까 얘를 하면 돼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자, 이 둘은 원래 우리가 필요해서 가져오고 있던 컬럼들이고 여기다가 이제 추천이라고 하는 컬럼 하나를 더 조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추천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에 있는 결과를 어쨌든 얘네랑 합쳐서 이 아티클과 멤버가 조인되어 있는 결과에다가 리액션 포인트라는 테이블도 또 조인을 걸어서 얘네들을 서로 합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값 중에 포인트라는 애를 꺼내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일단은 조인을 먼저 걸어볼까요? from 테이블, join 테이블, 그리고 on 하면 위에 있는 from에 있는 테이블과 join에 있는 테이블을 이 on이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매칭시켜서 테이블 두 개를 합치겠다라는 의미였어요. 여기에 이제 다중 join, 추가적으로 join을 더 거는 건데 이 상황은 뭐 간단하죠? 여기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join을 걸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또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리액션 포인트를 또 조인을 걸겠다가 된 거고 여기 이제 운절 또 걸어주면 되는데 자 이러면 어떻게 인식이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A와 별명 A와 M으로 이루어져 있는 두 테이블을 합쳐서 하나의 결과를 얻어내요. 그 결과에 플러스 리액션 포인트 이름을 RP라고 짓겠습니다. 이 친구랑 한 번 더 엮어서 이렇게 결과를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하려는 게 이런 겁니다. 다중 조인은 이런 식으로 가요. 여기에 하나 또 걸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이런 테이블을 또 걸었다. 그러면 또 이만큼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건 저번 주에 제가 이론에 대해서는 개념에 대해서는 살짝 짚어드리긴 했었는데 자, 실제로 RP 이렇게 걸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를 전체를 한번 보죠. 이 친구들에 대한 전체 결과를 한번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좀 꺼내 봅시다. 여기 이제 리액션 포인트랑
이 A와 M이 합쳐진 얘를 그냥 통칭 별명으로 지금 잠깐 AM이라고 부를게요. 이 AM이라고 하는 애랑 RP라고 하는 애랑 또 조인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AM의 결과는 밑에 보고 계신 이 결과예요. 누구랑 여기서 누구랑 그리고 RP에서 누구랑 엮어야 돼요. 그 값? 그 값은 꺼내와야 되는 값이고 실제로 조회를 해야 되는 값이고 지금 여기 운절에 대해 들어갈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AM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렇게 생겨먹은 결과인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값 중에 누구랑 그리고 RP가 갖고 있는 값 중에 누구랑 얘네들 같아? 이 조건으로 가져와. 우리 조인 걸 때 온절에다가 조건 써줘야 되는 거. 뭘로 해야 돼요? 그죠? 그쵸. 우리가 리액션 포인트에서 그 리액션 타입, 그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를 통해 아티클이냐 뭐 리플라이냐 이런 걸 따질 건데 그걸 따지고 나서 현재 릴레이셔널 아이디 관련 번호를 가지고서 몇 번 게시물인데 몇 번 댓글인데 이런 거 따져볼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릴레이셔널 아이디라고 하는 리액션 포인트에서는 릴레이셔널 아이디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럼 이 AM의 결과인 이 부분에서는 그 아티클이 갖고 있는 아이디가 누가 갖고 있는 값이에요? 여기서 이 결과 중에서 아티클의 아이디는 누구예요? 얘죠. 이 아이디. 왜냐면 우리가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전체 그리고 멤버 테이블에 있는 닉네임만 가져오고 있으니까 이 아이디는 아티클 거잖아요. 그쵸? 결국 이게 아티클의 아이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디랑 RP에 있는 릴레이셔널 아이디랑 둘이 연결이 되어야 값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운절을 엮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 돼요?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선 돼요.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진짜 댓글 기능에도 좋아요를 만들어 놨다면 1번 댓글과 1번 게시물 1번 2개 있는데 릴레이셔널 아이디 둘 다 가져올 거잖아요. 이거.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매칭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럼 우린 조건을 하나 더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겠어요? 그렇죠. RP의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에 대한 값을 아티클이 맞냐까지 우리는 검증을 해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이제 조인을 할 때 우리가 온절에다가 예전에 처음 배울 때 키값을 가지고 온절을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온절도 결국에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두 테이블을 엮을 때 사용할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써주다 보니까 당연히 키를 가지고 하는 이 해당 조건은 필수가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제대로 엮였다면 이런 추가적인 조건은 덧붙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요. 자, 얘를 먼저 따져보기보다 얘를 먼저 따지는 게 효율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어차피 얘가 실행되어서 갈 때 운절 시작하면 첫 번째 조건을 먼저 볼 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을 볼 거예요. 그럼 얘네 지금 조인이니까 테이블을 합쳐나가는 과정인데 그 합쳐나가는 과정에서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에 있는 타입 코드를 먼저 따지는 거랑 릴레이셔널 아이디가 일치하는 애를 먼저 다 따져놓고 가져와서 타입 코드를 분리시키는 거랑 당연히 얘가 더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미세하겠지만 이런 디테일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차이를 줄 수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면 얘가 좀 더 효율이 좋겠네? 이 생각이 들었다면 그렇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미 조인은 끝났어요. 다중 조인은 이게 다예요. 자,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문제가 두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조인을 했을 때의 문제, 대표적으로 두 개. 자,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해당 쿼리는 리스트를 보여줄 때 사용될 쿼리예요. 근데 그 쿼리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얘는 지금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킨 대로. 근데 우리 게시물 3개인데 얘는 지금 5개 나왔네요. 그럼 지금 2번 글에 대해서 2번 글의 결과 2개 나오는 거고 3번 글의 결과 2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페이지가 떠 있는 게 없는데 이거 하나 띄워놓고 보자면, 자 리스트를 들어갔을 때 3번 글은 3번 글 하나니까 당연히 하나 나오는데 이 쿼리를 사용해서 리스트를 뿌리면 3번 글이 2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똑같은 글이 2개 있는 거예요, 리스트에. 말이 안 돼요. 일단 그거 대표적으로 하나. 그리고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는데 이거는 제가 값을 약간만 조정을 좀 해볼게요. 아니다.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좀 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뭐가 또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지웠습니다. 그 좋아요, 싫어요 이런 기록 중에 하나를 지웠어요. 5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지워서 4개로 만들었어요. 자, 지금 검색된 결과를 보시면은 전체예요. 그리고 아티클 전체, 여기까지가 아티클의 전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이디부터 여기 델 데이트까지가 멤버의 전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이디부터 끝에까지가 리액션 포인트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 길게 늘러붙은 건데, 자, 그건 둘째 치고 얘만 봐도, 지금 여기 부분만 봐도, 뒤에 안 봐도 돼요. 여기 부분만 봐도 문제가 있어요. 리스트를 이렇게 그리겠다라고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이거 게시물의 번호거든요. 2번이랑 3번밖에 없죠. 1번 어디 갔어요? 이거 세진님이 좀 전에 겪었던 그 문제예요. 1번 글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1번 글이 진짜 없나요? 우리 아티클 테이블에 1번 글이 있지 않나요? 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왜 안 나와요? 네. 아무도 좋아요든 싫어요든 눌러놓지 않은 상태라고 됐을 때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너조인 걸어놨으니까. 이너조인은 100% 교집합만 가져오죠. 좋아요든 싫어요든 뭔가 눌려 있어야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1번 글은 아무도 누른 기록이 없으니까 못 가져온 거예요. 이너조인으로 매칭했는데 조건 충족이 안 된 거니까. 그렇다라는 건 지금 리액션 포인트를 AM과 또 한 번 조인을 걸고자 할 때 이 상황에서 이너 조인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선 이너 조인 말고 뭐 써야 돼요? 아우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제가 이제 DB 말씀드릴 때 이너 조인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거 아니면 보통 얘를 주로 쓴다 라고 했었고, 이거에 상반되는 개념인 이 친구는 방향만 바뀌는 거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나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레프트 조인을 써야 됩니다. 자, 레프트 조인을 왜 써야 되는 거냐면 이거 오랜만에 한번 보죠.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그림 옛날에 많이 봤었죠?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이너 조인이 이렇게 100% 교집합만 가져오는 부분이었다면 지금 저는 레프트 조인을 써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레프트 조인인데, 자, 이 중에서도 우린 얘를 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가져와야 되는 데이터 중에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없애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교집합은 교집합대로 가져올 건데, 교집합만 가져올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A라고 하는 게 AM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거에서. 그리고 B가 RP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있는 A, B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AM에는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게시물은 있는데, A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B에는 없어요. 그러면 교집합을 구하려고 했을 때 A에 있는 데이터가 누락되겠죠. 둘 다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얘를 쓸 거라고 했어요. A에는 데이터가 있대요. 근데 B에는 없어요. 그게 지금 이 부분 아니에요. 교집합은 아니고 A한테는 있는데 B한테는 없는 경우. 그게 지금 딱 이 경우거든요. 이거 플러스 실제로 둘 다 있는 교집합 부분까지 우리가 필요한 건 이만큼의 데이터예요. 왜냐면 게시물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게시물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다 나오는 게 맞죠. 거기에 첨가로 보여줄 플러스 요소가 있든 없든 게시물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프트 조인 중에서 이 첫 번째 레프트 조인을 사용을 할 건데, 자, 이 친구는요,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자, 얘를 레프트로 바꾸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조건 똑같아요. 어차피 조건은 걸어주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결과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1번 글이 튀어나왔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왜 다 널이에요? B한테는 없는 거였으니까. 아까 방금 전에 우리 그림에서 봤을 때 얘한테는 있는 데이터예요. 근데 얘한테는 없죠. 그러면 얘가 데이터베이스가 임의로 값을 넣어줄 수는 없어요. 뭐 타입 보고서 디폴트 값 기본 값으로 세팅해주고 이런 것조차도 얘는 허용이 안 돼요. 왜냐면 진짜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될지 아예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는 널로 비워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그냥 가져와서 화면에 뿌린다고 했을 때 1번 글의 추천수를 보여주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널이 나온다는 거예요. 화면에 널이 나온대요.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용자가 널이라는 단어를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어쨌든 얘가 값이 없기 때문에 널로 이렇게 된 거니까 얘를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화면에 보여주고 싶은 그 용도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요를 눌렀으면 플러스 1이고요. 싫어요를 눌렀으면 마이너스 1로 하기로 했었죠. 그 상태에서 둘 다 아무것도 안 눌렸다면 그냥 0으로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널을 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서 리액션 포인트에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조회를 하려고 할 때, 이 친구를 뽑아 오려고 할 때, 그때 이 널이라는 값을 조건을 따져서 너 지금 이런 상태야? 그러면 너는 0으로서 쓰여.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제가 저번주에 검색해보고 오시면 좋다라고 했던 ifNull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인자로 오는 값. 첫 번째 인자로 오는 값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값이 널이면 이 뒤에 오는 두 번째 인자 값으로 적용시켜줘 라고 하는 게 ifNull이 하는 일이에요. 간단하죠? 제가 그래서 저번주에 이제 ifNull, if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친구들을 쓰려고 했던 이유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온 이 널은 우리가 데이터를 안 넣어서 생긴 널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처리를 잘못해서 생긴 널도 아니에요. 그냥 조인의 과정에서 이쪽은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널로 채워진 부분이라 실제 데이터를 조작한다고 이 널을 망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나온 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이 널에 대한 값을 다른 걸로 치환해야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친구는 ifnull 가지고 해결을 할 건데, 자, 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직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2번 글 2개, 3번 글 2개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응? 위댓을? 이거는 위댓으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거에 대한 중복 처리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실 이것도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합계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집계 함수를 사용을 하면 데이터가 여러 줄이 있어도 한 줄로 나오죠. 그죠? 이 리액션 포인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걸 조회하면 얘는 한 줄만 가지게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중복들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하나만 남게 된다. 그 방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코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셀렉문을 좀 적을 건데, 자, 일단 써봅시다. rp.point. rp는 이제 밑에 있는 이 별명을 가져다가 이 테이블 안에 있는 포인트라는 결과를 그거의 합계를 구할 거야. 네, 별명을 지을게요. sum reaction point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당장 얘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 참, 그룹 바이 안 했다. 이러고 그룹 바이도 해줘야죠. join on n 했고, 그 다음에 where가 그룹 바이보다 먼저 오는 거였으니까 where 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룹 바이 해서 얘는 뭘로 해야 되죠? 이제 제가 그룹 바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집계 함수가 사용되면 집계 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컬럼들, 셀렉절에 나열이 되었는데 집계 함수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컬럼들은 그룹 바이에 명시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하긴 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 A한테 전체를 가져오고 있고, 멤버에서는 닉네임 하나 가져오고 있고, RP에서 가져오고 있는 거 하나는 집계 함수를 썼으니까, 그럼 결국 A의 전체 플러스 멤버의 닉네임까지 나열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이 조인의 결과로 완성되는 이 친구들은 고유한 값을 기본 키를 생각할 때 그냥 아티클에 있는 아이디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터리스크를 사용을 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그룹 바이에 모든 컬럼을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보통 키의 역할을 하는 PK의 역할을 하는 친구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룹 바이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d 넣어주면 돼요. 이거 하나로 묶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다음 여기까지 그룹 바이까지 했으니까 이거 조회해보면 결과가 3줄. 왜 2줄 나와? 예. 이것 때문이죠. 보드 아이디가 2번인 건 2개가 맞아요. 이거를 그러면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주석을 잠깐 걸어놓고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검색된 결과를 봤을 때 얘는 널이고 얘는 00이래요. 얘는 왜 00이에요? 좋아요, 싫어요 하나씩 있는 거예요. 2번 글과 3번 글. 지금 릴레이셔널 아이디 2번 글에 싫어요 하나, 좋아요 하나, 3번 글에 싫어요 하나, 좋아요 하나. 이러니까 그냥 둘 다 합계가 되니까 00. 그리고 1번 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니까 그냥 널 나온 거고. 상황 이해되시나요? 이거 하나만 더 좀 해볼까요? 지금 2번 회원이 2, 3번에 싫어요, 싫어요. 3번 회원이 2, 3번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잠깐만 바꿔놓고 다시 돌려놓을게요. 1번 회원이 2번 글에 1번 회원이 2번 글에 좋아요. 한번 하고
그리고 1번 회원이 3번 글에 좋아요 한번 하고 다시 돌려놓고 얘 보면 올라갔을 거고 얘 보면 이렇게 이해되시죠? 0이 나왔던 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합계를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건데 자, 지금 이 친구 이 널 문제죠. 얘는 됐어요. 얘는 해결이 됐어요. 2번과 3번 그래. 얘가 이제 문제인 거죠. 널. 이 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쓰고자 했던 게 if 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f 널은 이렇게 함수를 열어준 다음에 이 합계의 결과를 가지고 얘가 첫 번째 인자 이 친구가 값이 널이면 두 번째 인자로 온 값으로 사용이 되라 라고 한 거였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 널이 이제 뭘로 바뀐다? 0으로 바뀐다 이렇게 그럼 사용자한테 값을 보여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여기서 꼭 처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DB에서는 그냥 널 그대로 자바 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자바에서 너 데이터 받아왔는데 널이야? 그러면 넌 이 값으로 바뀌어 해도 돼요. 처리를 어디서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런 간단한 상황 속의 처리 같은 경우는 보통 DB에서 해주는 게 깔끔합니다. 커리문이 이거 하나 넣는다고 막 엄청 복잡해지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리스트에서는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 왜냐면 리스트는 어차피 합에 관련된 추천수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리스트 구하는 쿼리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다중조인은. 근데 얘를 이것까지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코드에서 그리고 코드에서 이거 안 만들었구나. 여기로 갑시다. 아티클에 보면은 좋아요, 싫어요, 합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친구를 그냥 리스트 쪽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에서는 합계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이거 썸 하나 했으니까 얘네 사실 안 구해와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한번 같이 좀 해볼게요. 자, 상황은 비슷합니다. 좋아요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찾아야 돼요? 결국 리액션 포인트에서 꺼내올 건데 일단 합계 찾아야죠. 그쵸? 일단 합한 걸 찾아야 돼요. 좋아요의 합이니까. 전체의 합은 아니고 좋아요의 합이에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합계를 구하긴 구할 건데 이러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쵸? 그럼 얘를 가지고서 뭘 따져봐야 돼요? 뭘 따져봐야 될까요? 그렇죠. 맞아요. 값이 이 RPA 포인트가 갖고 있는 값 자체가 1인 애들만 모아서 더하면 그게 좋아요의 합이죠. 반대로 마이너스 1인 애들만 모아서 더하면 그게 싫어요의 합이죠. 그거예요. 자, 제가 어제 저번주에 키워드 하나 더 드렸죠. if. if 널에 대한 건 방금 우리가 써봤어요. 근데 if 얘는 이런 겁니다. 자, rp.point 얘한테 if 먼저 쓸 거예요. 이렇게 먼저 걸 건데 자, 이 if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자로 조건식이 와야 돼요. 그래서 rp.point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기준으로 따져볼 겁니다. 이가 0보다 커? 따질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 이 첫 번째 인자 조건식 이 결과가 참이면 그러니까 진실이면 이걸로 써 얘가 거짓이면 이걸로 써 이거 누구랑 비슷해요?
자바에서 사막연산자랑 비슷한 거예요. 조건식이 참이면 지금 이 값은 이걸로 써. 근데 조건식이 거짓이면 이걸로 써.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그 MySQL 안에서의 if입니다. 자바에서 사막연산자랑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인자를 첫 번째 인자 조건, 두 번째 인자 참일 때의 값, 세 번째 인자 거짓일 때의 값,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검증을 했대요. 그러면 첫 RP.point 포인트 얘가 0보다 크다란 얘기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진실이려면 그러니까 좋아요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진실이면 1, 우리가 포인트에다가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포인트에 저장되는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디폴트가 0인 거지. 그럼 그 상황일 때, 자, 얘가 1이면 좋아요죠. 1. 만약에 네가 1이야 좋아요면 0보다 큰 거 맞으니까 그냥 1로 써.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싫어요잖아요. 그럴 때에는 0으로 바꿔. 그럼 싫어요인 애들은 이 셀렉트를 할 당시에는 0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럼 좋아요들만 1로 남겠죠. 그럼 걔네들만 가지고 썸을 하는 겁니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로 남은 애들만 더해주는 거니까 결국 좋아요들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good reaction point라고 지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면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문제가 발생을 하진 않겠네요. 어차피 얘가 나올 일이 딱히 있을 수가 없지. 아니야, 나올 수도 있나? 아, 좀 애매하네. 이럴 때는 그냥 헷갈리니까 얘도 넣어줍시다. 그냥 이거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일 때 사실 널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널이 있을 상황. 좋아요의 합. 좋아요가 아예 없으면 널일 수도 있는 건가? 아니야, 빠져도 될 것 같긴 해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아유, 모르겠다. 헷갈리니까 그냥 넣어놓읍시다. 그냥 같이 하게 넣어놓고. 그럼 배드 리액션 포인트 똑같지 않을까요?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면 그냥 마이너스 1로 쓰고 얘가 1이면 0로 써. 간단하죠? 해놓고 이름을 배드라고 지으면 되겠죠. 이러면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좋아요의 합과 싫어요의 합 그리고 둘의 총합까지 다 구할 수 있겠죠. 잠깐만요. 이거 빼보자. 안 나오는데? 왜냐면 이게 널이 0보다 크다라고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연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0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결과가 상관이 없기는 해요.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이 경우가 지금 얘를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근데 이 1번 글에 대한 거는 어차피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없는 걸 봐서 얘 빠져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빼고 갑시다.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냥 if 널만 추가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없어도 충분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생각이 듭니다. 빼고 갈게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다중 조인 버전이에요. 이러면 합계, 썸, 굿, 배드
3개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리스트에서는 얘네들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차피 아티클이라는 애한테 변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같이 해줄 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쿼리를 짜면 된다라는 건 알았는데, 자 이제 얘를 우리 거에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코드에 여기에다가, 그죠? 자, 일단 가져왔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왜 뭐라 그래요? 여기는 현재 XML 파일이에요. XML 파일에서 꺽쇠들은 태그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뭐 써야 돼요, 우리는? 네, GTLT 같은 거. %GTLT. 혹은 CData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해서 그걸로 엮어놓고 그 안에서 태그를 쓰는 건, 이거는 그 태그 꺽쇠 아니야. 그냥 내가 구동으로 쓰는 거야. 라고 얘한테 알려주기. 둘 중 아무거나 편한 걸로 쓰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GTLT로 하겠습니다. 얘가 더 편해요, 저는. 뭐야, 이거.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해놨으면은 얘를 복사해서 만약에 SQL YOG 가서 실행을 시키려고 할 때 여기서는 이런 게 또 안 먹을 거니까 이런 거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거면 됩니다. LT가 왼쪽 꺽쇠고요. GT가 오른쪽 꺽쇠예요. 그러니까 LT가 얘고요. 얘가 GT입니다. 얘를 화살표로 치면 LT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GT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안 외워도 되고 헷갈리면은 찾아보면서 하셔도 되니까. 근데 이것도 쓰다 보면 그냥 머리에 들어와요. 저도 원래 몰랐거든요. 기억 잘 안 났는데 그냥 쓰다 보니까 어느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거 그냥 셀렉절 이렇게 바꾸고요.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다. 셀렉절을 지금 이만큼이죠. 하나 끼워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줄을 좀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이 from절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랑 똑같죠, 이만큼. 그 밑에다가 이거 붙여줍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웨어절은 그냥 둬야겠죠. 그럼 웨어절 쭉 할 거고, 오토바이 나오기 전에 브룩바이 한 줄만 넣어주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동적 SQL 부분들이야 이 조건문의 세트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러면 끝난 겁니다. 이제 이런 거 옮겨 쓰면 이제 줄 정리만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만큼을 하나 더 들어가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우리 쿼리를 수정한 거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에러가 나는구나. 지워주고 쿼리를 수정을 한 거니까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봤을 때 3번에 대한 추천의 합이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리스트를 그릴 때 사용하는 쿼리가 변경이 된 거니까. 그리고 이걸 여기서 가져온 값을 가지고 VO에 변수 추가하고 우리가 list.jsp에다가 실제로 그 변수에 있는 값을 꺼내서 보여줘 라고 하는 건 이미 만들어 놨던 거니까. 상황이 되실까요? 리스트를 보면 그냥 들어와 있는 거죠. 1번 글은 없으니까 0이 나오는 거고, 2번 글과 3번 글은 총합을 구했을 때 조회수가 한 개씩 더 많았으니까 1, 1,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바로 한번 테스트. 여기다가 1번 회원이 1번, 얘는 2, 3번 다 했구나. 하나를 지워보죠. list from reaction point
하나만 지워도 티가 확 날 거니까. 그래요. 아이디 뭘로 지워볼까? 2번 글에 쓴 싫어요. 아, 뭔가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것도 보고 싶어서. 아, 그러면 좋아요를 2개씩이잖아. 둘 다 빼야겠다. 아이디 인 5번과 3번 글에 좋아요. 7번. 이렇게 2개 빼고, 여기 가서 3번 글 보면 마이너스 1. 좋아요 2개 빠지니까 이제 마이너스 1 하나 남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다중 조인을 사용한 버전. 이거 하나 커밋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with AS 사용한 버전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이제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엄청 간단해요. 그냥 구조 살짝만 바꾸면 되는 거라서. 얘는 리액션 포인트 이름을 조인 다중 조인. 자, 커밋은 완료를 했고,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